네, 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참견 시간이고요. 오늘의 프로 참견러로 우주 같은 폭 넓은 해안을 갖고 계신 유창희 오로라 투자자문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넓은 해안을 가지고 오늘 수급 짚어보기 전에 네. 금투세에 대한 얘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급등하고 네. 있는데, 자, 이 폐지가 얼만큼의 호재로 작용을 할까요? 앞으로 더. 뭐 일단은 폐지 자체가 뭐 단발성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폐지,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그 가을쯤에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서 주가가 한번 급등했었거든요. 한 5%가 6%. 그 다음에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금투세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지만 이게 해소가 됐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자금이라는 건 네. 천천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성 해소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유입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한 한 석 달 동안 뭐 한 15조 정도 매도가 나온 게 한 90%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금투세 때문에 하락을 했을까요? 금투세가 아니죠. 실적이라든지 성장 네. 모멘텀이 둔화됐기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매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다시 매수로 들어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부분들, 어쨌든 매도 압박을 줄 수 있는 뉴스가 이제 사라졌다라는 것은 앞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게 가장 큰 긍정적인 부분이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의 순매수 탑 10인데요. 현 구간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건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엔터주들 흐름이 좋아요. 최근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JYP 엔터테인먼트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계속 이 상승 추세를 달려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바이오 기업에 대한 매수에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리카캠 바이오, SK 바이오팜까지 담아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와 중국의 무비자 입국 소식에 아모레퍼시픽과 실리콘투, VT 같은 화장품 기업들도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JYP 엔터테인먼트 질문 드려볼게요. 네. 9월에 52주 신저가를 찍고 20% 반등한 상황이거든요. 네. 바닥은 다 다진 건지 이제 반등의 초입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엔터주들이 로제의 힘을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아파트 이 열풍으로 인해서 조금 새로운 어떤 분위기가 좀 반전되고 있는 것이죠. YG 엔터테인먼트가 제일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나머지 오늘 SM도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10% 정도 죄송합니다. 오늘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연말이다 보니까 공연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달이죠. 그러니까 네. 11월, 12월, 1월 달까지 공연 성수기에 들어간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황이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러면서 주요 아티스트들이 복귀한다라는 것들이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노이즈가 됐었던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무비자인데 아니 중국이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는 거 무비자가 뭔 영향이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올 초에 한 5월달, 6월달 그때 뉴스를 찾아보시면 중국이 한 몇 년 만에 콘서트를 허용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유화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번에 무비자 입국으로도 확인됐던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의 활동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가능성도
관련돼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은 뭐 YG, 뭐 SM, 뭐 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 4개 기업은 이 중에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반등 가능성 좀 열어놓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리스크가 이미 선반영됐고 뭐 주요 아티스트의 복귀라든지 연말 공연이 대거 예정되어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다.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이오 가볼게요. 바이오주들 최근 차익 실현하는 움직임에서 다시 좀 매수세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외국인이 6일 연속 매수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7% 넘게 급등했거든요. 52주 신고가 다시 돌파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금요일에 급락이 나와가지고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7%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 금요일에 하락했었던 부분들을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아직은 이제 매물대 상당, 그 13만 원을, 조금 부담감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쨌든 금투세의 영향도 좀 크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금투세 적용을 받게 된다라면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근데 올해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 섹터가 금융주, 그리고 조선, 바이오 쪽이거든요. 반도체는 올랐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년에 많이 실행이 된다라면 좀 부담감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추가적인 매수가 혹은 매도를 하려고 했었던 분들이 좀 매도를 걷어들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대선입니다. 어쨌든 주말 사이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조금 가파르게 좀 올라오는 것이 좀 확인된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전 선거도 상당히 좀 압도적인 승리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서 좀 지지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바이오주들이 그래도 좀 민주당 쪽으로 좀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세를 띌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바이오가 약했었던 게 미국 국채금리 영향도 좀 크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번 금리 인하했을 때 3.6% 그때까지 하락했었던 게 미국채 신용물 기준으로 이게 지난 금요일에 4.3%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바이오의 투심을 좀 약화시켰는데 어쨌든 만약에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게 된다라면 금리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트럼프보다는 민주당 쪽이 조금 더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도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본부장님의 탑픽을 하나 꼽아볼게요. 어떤 기업일까요? 저는 일단은 HPSP를 꼽아봤습니다. HPSP. 네. 예스와의 특허 소송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네. 추격 매수해도 될까요? 사실은 충분히 지금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EST하고의 특허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좀 우위에 좀 점치는 결과가 나온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EST의 장비를 주문하기가 좀 꺼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소송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독점적인 어닐링 고압수소 어닐링 시장 관련해가지고 HPSP가 상당히 독점적인 지위를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어쨌든 반도체 투자는 약간 뭐 위축될 수 있습니다만은 HBM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HPSP의 어떤 매출 개선이라든지 또 독점적으로 시장을 좀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다시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상승이 조금 미약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다시 상승을 해주면서 지난주 금요일 시가를 회복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추가 상승 가능성 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급등했는데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은 어떤 기업들을 현 구간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지 기관의 순매수 탑10입니다. 대한항공 가장 많이 담아가고요. 기아와 현대차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4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 알테오젠, 주성 엔지니어링, YG 엔터테인먼트, 아모레퍼시픽 순으로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아모레퍼시픽 좀 질문 드려볼게요. 호재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호실적으로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리고 중국의 무비자 입국까지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사지 않겠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모레퍼시픽이 참 논란의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증권사는 진짜로 증권사별로 목표가가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증권사는 18만 원 부르는 회사도 있고 어떤 증권사는 뭐 15만 원 부르는 회사도 있고 또 짜증나긴 합니다만은 미국계 JP모건은 9만 얼마를 불렀더라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가가 너무 천차만별인 게 첫 번째는 아직은 중국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번에 실적이 좋은 것은 중국 관련해서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좀 폄하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코스RX 자회사의 어떤 실적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반응을 하면서 어떤 데는 좋게 보고 있고 어떤 데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중국 관련해서는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어마어마한 지금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안 좋을까라고 생각한다라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안 좋아질 가능성은 전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부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 개선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은 뭐 영원히 못 오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코스RX 관련해서도 어떻게 기업이 맨날 매출이 늘어나기만 합니까? 충분히 저는 지난 3분기 때는 코스RX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중국의 실망감으로 주가가 폭락이 나왔고, 이번에는 중국 관련돼서 좀 매출이 영업이익이 개선됐는데 코스RX의 매출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4분기가 지나면 상당 부분 개선될 여지가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다시 12만 한 4,000원, 5,000원대가 올라왔는데 뭐 지난번 저점 언저리 뭐 11만 5,000원, 11만 7,000원이 크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투자 관점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모아가신 전략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또 이번 달 어마어마한 쇼핑의 달이죠. 중국 광군절 11월 11일에 있고 우리나라도 11월 9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 불프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지막 주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인 11월 달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분할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 기업들 중에서 탑픽을 하나 꼽아주시죠. 저는 대한항공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대한항공. 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네. 제주항공이랑 TA항공도 개별 이슈에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 기업들보다 나은가요? 지금 여기서는 대한항공밖에 없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항공주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LCC 항공사들이 조금 더 좋은 성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른 어떤 수혜에 충분히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늦어도 다음 달이면 결정 나겠죠.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유럽에서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일단은 해외 노선 관련해서 구조 조정할 거 다 조정을 했습니다. 유럽이 원하는 대로. 근데도 승인 안 해주면은 난리 나겠죠. 그러면 미국은 자동 승인입니다. 미국은 유럽이 승인해주면 우리는 반독점 그 권한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동 승인이 되기 때문에 합병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쟁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고 세계 7위 국적사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규모의 경제, 매출 안정적인 매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대한항공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유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죠.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제 환율인데 환율도 결국에는 1,400원, 1,500원, 1,600원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시 1,300원 초반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외국인대 기관만의 대결만은 남겨둔 상황입니다. 자, 바로 보시죠. 최근 3일 연속 급등한 HPSB,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대한항공. 선택은요?
저는 대한항공 선택하겠습니다. 아, 대한항공. 네. 조금 전에 모멘텀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가격 전략만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손절가는 좀 짧게 놓고서는 23,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고점 돌파하면서 비상하는 데 성공을 한다라면 일단 2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11월 중에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7,000원까지 추가 상승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